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저희 호스트 형은 군인이었고 이제 호스트 형의 사촌 형이 이제 그 소방관이어서 둘 다 좀 엄청 몸이 좋았어요. 근데 셋이서 영화관을 가는데 이제 저희 호스트 부모님 먼저 영화관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탁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뭔데 들어가 뒤에 가서 줄 기다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당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나도 같이 막 욕하고 막 나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그걸 그 당시 당하면은 정말 얼이 나가요.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아쉽지만 같이 맞받아 칠 걸. 네, 그냥 이렇게 네, 막 얼얼하게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호스트 형이랑 이제 사촌 형이 이제 몸도 좋고 군인이랑 소방관 이런 거니까 문제 있어요 아저씨 막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대처를 해줬었던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쭈글하게.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개인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형님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그래도 미국 생활에 있었으면, 미국 생활 지내면서 별로 인종차별은 별로 받지 않았는데, 네, 그게 너무 맞받아치면은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 더 격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제가 별텐의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쫄아버려 그냥? 아니, 그냥 뭐, 한마디 하고 가던가 뭐, 네네. 굳이 뭐 맞짱 뜨고 싸우지 말라. 미국은 폭력을 하면 경찰관이 옵니다. 무서워요. 그런 거 하고 이런 늘 받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늘 고민되죠. 저도 늘 파악을 해야 되고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봤을 때 흑인들이 제일 많이 당해요. 사실은. 그래서 흑인들이 성차가 제일 많고 지금도 퍼센티지를 보면 그리고 백인 우월 뭐 이런 거 사실은 지금 저 봤을 때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없다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르게 보는 분 있잖아요. 한국을 전혀 모르는 미국에는 어떤 데는 북한만 알아 그냥. 아니면 너 중국에서 왔냐? 아니야? 그럼 일본에서 왔냐? 그럼 어디서 왔냐? 아직도 우리를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걔네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교환학생은 미국 애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무서워서 전쟁 날 줄 알고 그렇게 인식이 서로 다르는 거죠. 네.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생활을 못할 정도의 일이라면 그건 반드시 저희 재단도 그렇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럼 걱정 마시고 호스트도 그렇고 생활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건 좀 영향을 넣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얘기했듯이 대처를 하는데 쿨하게 맞받아치든 싸워도 됩니다. 좀 그러면 근데 잘 몰라서 하는 게 좀 많긴 해요. 약간 저처럼 눈이 큰 사람 보고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는 질문 한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는 오케이. 자 우리 학생들이 먼저 기회를 줄게요. 제가 우리 먼저 온 사람부터 하고 그 다음 부모님 하겠습니다. 우리 혜운자매 궁금한 거 먼저 오빠들 편안하게 생각나면 물어봐도 돼. 편안하게 생각나면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당장 없어? 그래? 오케이. 나중에 생각하고 싶으면 해. 그 다음에 우리 나라 형님. 아시아인들이 많아요. 아시아인이 많냐고? 아시아인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질문, 아시아인 있으면 싫어서 질문하는 거야? 응. 응.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이 아시아인들 많아서 응. 그런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친구들 우리가 있고 백인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국무부 청소년 교환학생 간 거 맞아? 그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응. 가게 되면 아시아인이 많나? 중요한 좋은 질문인데 내가 얘기했지. 국무부 교환학생이라고 했잖아. 이건 취지 자체가 원어민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 아시아라 그러면 아시아 출신의 거의 영어 쓰는 애들은 볼 거야. 간혹 물론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이 있어. 그건 있어. 같은 국가는 거의 없고. 근데 거의 원칙 자체가 이거는 원어민 문화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종이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히스패닉도 있고 뭐 있지만
미국인 가정이고 미국인 학교라고 봐야죠. 공립학교라는 곳 자체가 원래 시민권자만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주변에 들은 건 거의 어학연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국제학생과 함께하는 영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테스트라는 거지. 뭔지 알죠? 어학연수는 돈만 내고 원서 내면 갑니다. 왜? 미국인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다 테스트하고 다 해야 돼요. 왜? 원어민 학교를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수준이 다릅니다. 이거. 오케이? 거의 공립입니다. 이게 얘기했듯이 국무부 교환학생은 공립에서 문화체험을 하게끔 하는 거죠. 사립은 대학 갈 아이들이 거의 가는 거야. 미국은 분위기가 다른데 우리 공립 사립은 별로 상관없어요. 크게는. 자사고 입급 아닌 이상 거의 대학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공립은 대학 거의 안 갑니다. 인문계, 직업계, 실업학교를 다 합친 느낌. 그래서 막 엄청 막 빡세게 막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죠. 원어민 다 영어로 된 수업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면 공립학교에 이제 만약에 고1 때 가면 1년을 공립학교에서 지내고 그 이후에는 사립학교로 진학을 해서 이렇게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아까 그렇게 같이 전인이 원하는 대학을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가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거기까지가 있어요 지금. 교환학생은 신분들은 1년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혜은이가 중3이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9학년 2학기로 보면 돼요. 미국에 1월 학기에 갔다가 치면 9학년 2학기랑 10학년 1학기까지 하고 끝나요. 그럼 10학년 2학기부터가 남았어요. 2년 반 남은 거죠. 그때부터 사립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하고 1년. 그러니까 9학년 2학기, 10학년 1학기를 한다는 거죠. 9학년 2학기가 이제 1월은 두 번째 학기에 들어가요, 미국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2년 반을 더 해야 미국 가학기 졸업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학기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프로그램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교환학생 끝나고 사립을 진학하는 거랑 학교들 있죠. 사립은 학교를 이제 정해서 가죠. 나중에. 대학도 12학년 될 때 원서를 쓰는데 그때도 이제 대학 거의 컨설팅 하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보통 내신, 토플, SAT 이런 걸 준비해요. 해가지고 가는 거죠. 오케이? 일단 할게요. 네. 지금 고2죠. 11학년 2학기가 됩니다. 원래는 가면은 11학년 2학기. 네. 네. 11학년 2학기. 하나기 늦어요, 미국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이따 좀 개별적인 얘기라 알려드리는데, 크게 짧게만 하면, 한국으로 올 거면 교환학생 끝내고 이제 고3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이라 그러면 보통은 교환학생 거치는 것보다 사립 바로 가는 게 코스죠. 지금은. 대학을 바로 간다 그러면. 뭔지 아세요? 11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 하면요. 얘도 그렇게 딱 한 학기 하고 하차를 해야 돼요. 네, 뭔지 아시죠? 1년 하고 나면 한 학기만 남는데 그렇게 사립을 안 받아요. 나중에 좀 짜로 얘기해요, 이거는. 공통적인 것부터 하고. 그 학생들 좀 하고 나서 할게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테스트까지 하고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스테이를 한 가정에 한 학생만 가잖아요. 다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다른 나라일 수는 있어요, 교환학생이. 다른 나라 교환학생이 붙을 수는 있어요. 한반, 예. 같은 학생은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두 학생이 같지는 않지만 그 홈스테이 가정에 저희 뭐 한국 학생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학생이 이렇게 같이는 있을 수는 네. 있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에 그러니까 그 집과 집 사이가 굉장히 또 넓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그러면 그 홈스테이 가정만 이루어진 그 마을에서 지내는 거예요? 전부 다 교환학생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까 네. 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도 저 가정도 다 홈스테이를 하는 그 마을에 아니야. 그런 타운이 형성된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나온 거지. 이제 홈스테이 할 가정들은 여기 다 모였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그 같이 만약에 출국을 하거나 뭐 한두 달 차이로 출국을 이제 밝은 미래 교육을 통해서 출국한 학생들이 그 뭐 A라는 가정에 이렇게 가는데 B라는 가정에로 그 다음 달에 뭐 얘 친구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 학생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그렇게 꼭 같은 그 지역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원칙까지는 아닌데 확률이 거의 낮은 거예요. 네. 간혹 이제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근데 되게 평균적으로 마침 그쪽에 호스트 자원봉사가 더 나타났거나 이게 타이밍이 맞은 거죠. 근데 교환학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0개국이 가기 때문에 근처에 그 호스트는 다른 나라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같은 한국애가 어울리는 경우는 지금까지 해봤을 때는 되게 낮아요. 호스트가. 오케이? 예. 우리 찬양이 한번 몇 시에 자는지? 예? 몇 시에 자니?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학교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학교는 7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호스트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픽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도 됐는데 셔틀버스를 탄다 그러면은 한 6시쯤 일어나서 6시 반에 셔틀버스를 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3시 반에 학교가 끝나면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충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길어봤자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더라도 6시면 끝이 나요. 그럼 저녁 먹고 6시 이후부터는 그냥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뭐 호스트 부모님이 좀 일찍 자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본인이 정하는 시간에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궁금한 학생 처음이었어요. 어떨래요? 주말에 학교 안 갈 때는 뭐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호스트 부모님이 원래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두 번째 직업이 또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일요일 날은,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저희 호스트 아빠가 좀 약간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막 새벽 막 3시에 저를 깨워서 낚시를 데려간다든지 네,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족 외식을 막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에 가서 막 엄청 큰 뷔페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친구 집, 뭐 호스 엄마 아빠의 친구 집에 가서 가족끼리 파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개인 여행도 다니고 그랬다는 거 했는데 네. 여행은 그거는 대부분 대학교 때, 네, 그런 거고, 네. 아마 여행 가게 되면은, 홈스테이 부모님 그 부모님들한테 약간 허락을 받고 가야 돼야 돼요. 보통 뭐 친구들이 물론 여행 가자고 해서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교환학생 신분으로서는 가정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스트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성향이 중요하긴 하죠. 자기가 진짜 많이 이것저것 다닌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러니까 꼭 이 집은 많이 갔었는데 난 안 갔어요.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문화체험이죠.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스타일이 좀 그래도 나가고 운전도 많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열 몇 시간 운전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좀 물어보실래요? 네. 그 지역이 또 도시, 시골 어떤 도시가 아닌 거죠, 거의. 도시가 아닌 네, 거의 그렇습니다. 도시가 별로 없어요. 사실 미국 나라 자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한 개 주가 50개 주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커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에 거의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분위기고 애들은 평화롭게. 근데 얘기했듯이 도시가 한국인 많고 물가가 비싸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 호스트가 나타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자체가. 근데 네, 시골이라 그래서 네. 주변에 막 3시간 차 타서 가야지 막 마트이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주변에 우리나라처럼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차 타고 뭐 한 10분 15분 가면 주변에 뭐 이마트나 우리나라 뭐 그런 것처럼 마트 다 있고 뭐 영화관이나 뭐 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고3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그런 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한 이틀에 한 번씩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쓰는데 거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보내고 호스트 부모님이랑 저희 호스트 부모님이 저 숙제를 많이 도와주셨어가지고 그거 하고 저녁 먹고 이제 호스트 아버지 오시면은 같이 뭐 엑스박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좀 개인 시간을 좀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하시면서 그 문화를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호스트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아니면 뭐 미디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내가 문화를 흡수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제일 많았고 왜 많았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말씀해주세요. 서술적인데. 아, 네네네. 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호스트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끼리 막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저녁도 항상 같이 먹고, 뭐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다던가, 이렇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희 가족도 막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다 가족끼리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집에 가면은 제가 좀 아빠랑 별로 안 친했거든요. 네, 거기 호스트 아빠랑 막 장난도 치고 막, 왜 아실 거예요. 막 페북 스토리에 막 올리시거든요. 막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들어와서 깜짝 놀래키신다던가,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와! 막 이런다던가, 막 수건으로 막 그렇게 장난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아빠랑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저 좀 나이도 들고 나서 아빠랑 같이 좀 술도 먹고 막 장난도 좀 같이 치고 낚시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있어요? 편안하게. 네. 네. 그렇게 요청하는 크리스찬 패밀리 부모님 네. 저에게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모릅니다. 얘네가 재단 뭐 이거나 뭐 그런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 크리스찬 본인들이 많아서 질문이 항상 들어와요. 근데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해요, 이거를.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처가 누군지 봐야 되죠. 사립학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사립재단 여기 써있는데, 그런 데서 하니까 100% 크리스찬 사립학교, 크리스찬 홈스테이를 찾아줘요. 근데 이게 국무부 교환학생 정부 거니까 그런 걸 차별할 수 없게 돼 있죠. 그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니 호스트를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또 찾아주기도 쉽진 않은 거예요. 자원봉사 과정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게. 그 자체가 되게 귀한 거예요. 종교는 상관없이.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1년간 데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주만 뭐 조카 데리고 있어봐야 힘든데. 그래서 뭐 지원서나 이런 걸 많이 어필하고 쓰는 것 자체는 되게 저희가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좋다. 근데 이걸 푸시를 하게 되면 재단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찾아서,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잘 지낸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죠, 우리. 더 시험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그럼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호스트에게, 만약에 호스트가 교회를, 우리 크리스찬이어도 우리처럼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좀 많이 다녔던 호스트인데 특별해요. 다 이렇진 않아요. 막 가정적인 이렇게 한 사람도 많고, 집에서 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 안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다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같지도 않고, 때로는 호스트가 안 간다 그러면 얘가 좀 물어보긴 해야 돼요. 가고 싶으면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전상으로 호스트가 결정할 거예요. 안전상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아닌데. 온라인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온라인을 해. 지금 온라인 하면서 예배 어때? 뜨겁게 잘 들어져? 훌륭하다 그래도. 저는 중3반이거든요, 지금. 거의 안 와요. 네, 깨우기도 힘들고 부모님들 거의 포기했어요. 그 정도 안 되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 보여도, 그죠?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해도. 그런데 미국 가면 어때? 미국 가면 신앙생활에 올라가 떨어져. 믿음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 구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정말 나 혼자고, 뭔가 주변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호스트 부모님은 그럼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저는 뜨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집사님 목사님이 했지만 그 호스트가 아닌 가정 가는 애들이 갑자기 성경 암송을 하고 엄청 많아요. 그런 애들 다 갔다 가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하면서 느낀 거라니까요. 수련회 막 좋은 데 데리고 가도
저번에 총관우 목사님, 뭐 다니엘 킴 많이 왔는데 애들이 신앙이 더 떨어진다고 집에 가고 싶대요. 어떤 애는 학원 때문에 안 온대요. 평균 60점짜리가. 또 어떤 애는 방에 갔더니 방에서 각각 핸드폰 해요. 아인그라운드라도 하지. 보면서 결국 간조래가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느끼지만 어차피 2년, 3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환학생 신분 1년에 끝나요. 나중에 사립 가서 뭐 더 하고 싶으면 하되 그걸 생각하시고 크리스찬 가정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꼭 그랬다고 우리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반드시 탈선 안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탈선 라인 제가 뽑지도 않고 그 안에서 또 하려면 그게 잘 시켜야 돼요. 오케이. 더 있으세요? 시간 많이 갔네. 더 있으신 분? 한두 개. 그렇지.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지. 그렇지. 신기하지? 용돈, 벌어야 되냐고? 용돈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호스트 부모님이 밥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외식 나가면은 같이 먹고 하겠지만 용돈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부모님,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주셨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쓸 것들 뭐 가서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가 과자를 사 먹는다든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호스트 부모님 먹는 거는 진짜 거의 다 해주셨거든요. 뭐 외식 가면은 무조건 우리가 내줄게. 너 내 아들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살 용돈, 뭐 옷 산다던가 이런 거 말고는 다 호스트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용돈은 한국 부모님한테 받아서 쓰시는 게 카드를 들고 가니까 신용카드. 네. 네. 돈을 주신다는 거. 네. 얼마 쓰나요? 집에 다시 나가서 수학 공부하는 거 많은 드라마를 약간 어떤 것들이 진짜 그 수단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수학 공부를 같은 경우 그 환경이 어떤지 스포츠 타봤어? 저는 아니요, 저는 안 줬어요. 스쿨버스를 통학할 때 그 환경이요? 일단 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까지 그 준비하면 스쿨버스가 알아서 픽업하러 오는데 뭐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네, 그냥 애들끼리 막 떠들거나 하는 건 있어도 막 네, 거기서 뭐 따돌림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겪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스쿨버스가 좀 편하지 않아서 조금 울렁거리는 건 좀 있어도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거의 경운기가.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라이드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버스를 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이 될 거고 뭐가 됐든 안전하지 못할 거는 바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진 않고 제가 보기에 이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전하게 살 것 같아? 가면? 너무 잘. 제가 봐도 남자다운 애들이 왔잖아요. 그지? 네. 그리고 아까 나라 얘기 중에 조금 보태하면은 아까 얘는 넌 내 아들이잖아라고 해줬다는데 그러면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문제 알죠? 그러면 이런 가정만 찾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다를 케이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식이나 이런 걸 이제 하는 거고 한국 엄마가 체크카드에 필요한 만큼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로. 그럼 비자나 마스터 찍혀 있는 걸로 긁으면 되니까 짧게 살 때는. 정도로 그러니까 청소년이 거기서 알바 이런 거 안 돼요. 국제학생이 이제 원어민도 아니고 미국 애들은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운전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걔네는 태워주고 하여 라이드를 벌써부터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지켜야 되는 우리 엄청 빡세. 시험 점수도 C 내려가면 안 된다라든가 막 이성교제 안 된다라든가 뭐 총, 마약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애들 다 아쉬워한다 야. 나라 쉽지? 아니야. 농담이고. 그 또 없으세요? 없으면 끝내고 다음 그 1년까지로 미 중고급 교환학생으로만 간다면은 1년 그렇게 두 학기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만약에 그 사립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귀국을 하면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진학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1학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선택을 해서 한국으로 오면 거기에서 다녔던 학력을 인정해서 우리 한국도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안 해주냐고요? 비교 대신? 인정을 해야지 그쵸. 2학년 진학을 하지 안 그러면은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교환학생은 기본적으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가는 데가 미국 정규 공립학교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해서 가듯이 미국의 학교들이 우리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건 다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떼서 올 거예요. 이 친구는 안 받았습니다. 학력 인정을. 근데 받는 애들 간혹 있어요. 있을 때는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떼서 한국에 와서 또 아포스티유라고 해서 이제 국제 공증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안내를 드려요. 복학되면. 복학할 때 안내를 드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제출하게 돼요. 어머님 댁 근처에, 이천에 여기 근처에 학교장 재량으로 받게 되거든요. 직접 찾아갑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거 오케이가 교환학생 갈 정도 아니면 그리고 미국에서도 B 이상 받아야 돼요. 근데 뭐 못 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 하면 보통 학력 인정 받는 건 받는데 근데 그럼 따라가느냐 이제 그죠? 그런 거가 걱정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수학이 관건이다. 딴 것보다. 그것만 좀 되는 아이는 간혹 고2로 가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내리고 다녀와서 이 친구가 이제 딱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랑 같이 중3 마치고 갔었어요. 1월에. 그래서 네, 고등학교까지 지나갔다가 아니요. 저는 제가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대안학교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교환학생으로 1년을 갔다 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복학을 해서 1년 늦게 저는 입학을 했었습니다. 네,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3년 똑같이 나와서 대학교를 지금 갔죠. 그래도 그냥 한국에 네, 한국에서. 네. 그렇게 그냥 그럼 1년만 교환학생. 네, 그냥 1년은 복학한다는 개념으로 갔다 왔습니다. 1년 교환학생 이걸 부르고 가고 1년 사립하고 그럼 나머지 1년 또 복학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절차대로 바꿔서 한국의 고3으로 또 되는데 맞아요. 됩니다. 되는데 학업을 따라가게 됩니다. 2년 이상 해외에 그래서 1년만 끝내야 되지? 갈 거면은 1년만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쭉 거기에서 고3으로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대학교는 그러면 한국에서 진학을 하든지 거기서 진학을 하든지 둘 다 되는데 거의 되는데 이제 한국은 그 다음부터 수능을 할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되죠. 당연히 되죠. 네. 미국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11, 12학년 3개로 하는 겁니다. 한국 대학은. 한국은 고등학교가 3년제니까. 그래서 거의 학생부 종합 또는 어학 특히 이 정도만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까지 통계로는 뭐 50개 정도? 그러니까 보통 4년제가 한 200개 된다 보면 많이 줄긴 하죠. 국내고 나온 애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신에 내신 성적이 유리한 아이는 그래도 좀 더 길이 있으니 내신 플러스 어학을 좀 잘할 때. 근데 한국 대학은 이래나 저래나 경쟁률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대체로는 미국 대학을 가면 길이 더 많아요. 물론 한국도 지원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정말 늘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제적인 거에 딴 거 없어요. 다들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면 무조건 1년은 그냥 끝내야 돼요. 과감히. 교환학생은 아빠 엄마가 보내도 유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야 된다라는 정설이 있듯이 이게 따졌는데 어렵다 그러면 무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얘도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사실. 그래서 네, 훨씬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다 이렇고요. 근데 아이가 일단 잘 지내고 행복해하면 교환학생 가고 한두 달 뒤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쯤 벌써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같이 알아보고 사립도 또 저희가 저렴하게 찾으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돈이 들죠. 네.